신입들이 큰 규모의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경력직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신입 대비 훨씬 수월해요. 신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어 객관적 근거라고 스펙이라 할 수 있는 것들 플러스 준비된 상황 이런 거거든요. 플러스 조직적 합성 이런 거죠. 준비된 상황은 요즘 준비된 신입을 많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턴이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 경험이던 또는 마케팅 쪽이라면 마케팅 경진대회에서의 입상 경력이라든 이런 것들 이미 어느 정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경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정하는 거고, 조직적 합성. 조직적 합성은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은 창조적인 사람, 분석적이고 그 빨리빨리 세계의 업무에 적응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원하는 분은 그거보다는 조직 내에서의 화합, 윗사람들이 얘기하신 거 잘 수명해서 진행하는 거 뭐 이런 쪽을 선호해요. 그럼 이게 조직적 합성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요즘에는 경험과 조직적 합성을 많이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탈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입의 세계. 경력의 세계는 신입과는 좀 달라요. 첫 번째가 직무적 합성. 그것도 아주 핏한, 딱 들어맞는 사람. 우리가 뽑는 그 직무가 마치 나사, 톱니바퀴, 시계의 톱니바퀴 같은 그런 거다. 그럼 그거에 딱 들어맞는 다른 짝을 찾는 거예요. 딱 맞는. 그 최적화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적중률이 높은 분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전문 직무의 경우 직무적 합성만을 제일 먼저 봐요. 예를 들어 기술 기반의 일들,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또는 그 필드에서 일하는 전문 기술 발휘하는 일들,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의 용접이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직무적 합성이 1순위예요.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케팅과 같이 또는 마케팅 내에서도 브랜드 매니저나 게임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직무적 합성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아까 강점으로 얘기하신 커뮤니케이션 역량 또는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일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 플러스 조직적 합성. 근데 비중도로 보면 경력직은 보통 직무적 합도가 한 50에서 80% 직무적 합성이 나머지 부분들로 판단 뭐 이런 건데 신입보다는 훨씬 직무적 합도가 높으면 대기업이나 예전에는 신입일 때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못 가던 곳을 경력직으로는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그 당장 PM으로 지원하기보다 이렇게 우회 경로를 가는 것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PM으로 도전해가지고 작은 기업이지만 들어가셔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관련된 PM으로 또 대기업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직무를 선택하시는 것은 요거는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몇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일 다른 직무를 한다면 난 이제 신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효율적인 것은 그동안의 경험, 경력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신입으로 지원해야 하거든요. 혹시 다른 직무 고민하신 거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상담을 나눠봤고 PM으로 갈 수 있는 루트는 실은 특별히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직무로 아예 새롭게 가는 루트가 더 나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른 직무를 선택하기에는 사실 좀 일반론으로 얘기할 땐 시기적으로 좀 늦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채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거는 첫째 고려할 게 뽑을 사람 입장, 두 번째 고려할 게 경쟁 상황이. 뽑을 분 입장에서 똑같은 신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대학 졸업한 친구랑 또는 졸업한 후 한 4, 5년이 지난 분이랑 뽑는 분 입장에서는 어느 분을 선호하겠어요? 신입이면 갓 졸업하신 분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지 나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배려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그 회사에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입사해가지고 한 3년 경력을 쌓고 대리로 이제 진급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새로 지원한 신입이 4년 정도 졸업한 이후 경과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남자분이어서 군대까지 갔다 와서 회사 내 대리로 진급하는 이 여자분보다 나이가 3, 4살이 많아요. 그럼 뽑는 분 입장에서는 뽑기가 어려워. 그런 메커니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연배가 있으면 신입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 다른 직무, 다른 쪽의 길을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공무원 이쪽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기는 해요. 다만 그쪽을 준비하려면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공부해야 하는 그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직무를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CRM 경험을 쌓아서 이직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그런 거라 할 수 있죠. 근데 솔루션 업체 입사일이 언제이세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대안이 없으면 입사까지는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데 새롭게 탐색을 해보고 지원해보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인 게 이제 PM도 좀 규모가 말씀 주신 것처럼 30인 이하의 규모는 신입 오퍼가 나더라고요. 뭐 신입부터 물결 10년인 데도 있고 신입만 채용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데를 뭐 물론 회사가 좋고 성장하면 뭐 2, 3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1년의 경력을 PM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그런 식으로 1에서 최소 3년 정도 쌓고 PM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채용하실 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은 뭐 인하우스든 대행사든 이쪽 CRM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PM으로 넘어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실지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는 경력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채용을 결정하는 분들은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팀장급 이상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력서를 볼 때 모든 관점은 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팀 업무하는 거 또는 팀장인 내가 발전하는 거에 도움이 될까? 이 관점에서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 그 회사의 팀장 또는 그 이상의 관리자분들은 어떠한 경험들이 있냐면 이건 제가 면접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이번에 뽑을 땐 좀 오래 있을 사람 좀 뽑아주세요. 지난번에 뽑아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우리한테 와준다고 고맙지 뭐 이 정도의 분이 온다니 해가지고 뽑았어요. 하루 일하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뽑을 분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정말 내 밑에서 착실하게 잘 일할 뿐 업무적인 성과나 역량은 떨어지더라도 대신 그거는 내가 보완해주면 되니까. 근데 일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첫째로는 팀장인 나의 성과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직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직원이 빠짐으로써 일에 공백이 생기니까 누군가 그 일을 또 메꿔서 해야 하니까 다른 팀원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면 오래 다닐까?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거는 이력서상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직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직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분은 그래도 한 군데에서 오래 있었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잘 견디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은 역량은 뛰어나고 우리한테 맞는 것 같은데 오래 못 버티네. 그러면 우리 와서도 못 버티고 나갈 가능성이 크네. 내가 일할 때 이 사람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일이 힘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스트레스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분은 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직 횟수가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됐어요. 다른 말로 이력서 쓰고 제출하실 때 반드시 이직 사유를 합리적인 이유로 쓰셔야 해요. 지금 IT 교육업에 4개월 다니시다가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인턴이라서요. 인턴 과정 끝나고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경력을 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군데 더 갔는데 좀 일찍 나온다. 그러면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거는 분명하죠. 요즘에 채용 시장에서 느끼기에 그 짧다의 기준은 보통 1에서 2년 정도일까요? 옛날 분들. 이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른데 기업 규모가 크고 팀장님의 연배가 30대가 아닌 40대인 그런 곳은 3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이제 규모가 작거나 팀장의 연령대가 30대이고 벤처나 IT나 어쨌든 그 최근에 트렌드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들은 지금 얘기하신 그래도 한 군데에서 1년에서 2년이면 무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지원하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지원하시는 회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드셔야 해요. 만일에 이제 기업 규모가 작다. 그러면 내가 두루두루 많이 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업 규모가 커서 내가 할 직무가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그럼 그 전문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보여주셔야 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이력서를 볼 때 우리가 시킬 일을 이분은 어느 정도 다 충족했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마지막 답변으로 해결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료 프로그램 이직 코칭에 관련한 유료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드리고 끝낼까 해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헤드헌팅 경험도 오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리어 코칭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지금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이 뭘 좋아하고 어떤 면에 잘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면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직무,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부터
그리고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 산업, 기업, 직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분석,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정말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앞으로 그걸 지원하면 적중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는 거, 그거 하고, 이제 구체적인 타겟이 정해져서 지원을 한다면 지원할 직무에 대한 내용을 상세 분석해서 어떤 면을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반영해서 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 그리고 만약에 재직하시게 된다면 재직하시는 회사의 비공개, 그러니까 내가 노출이 안 되게, 내가 재직하는 회사 이름 이런 것이 노출이 안 되게 지원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면접을 가시게 되면 면접에 대한 준비. 첫째는 그 기본적인 준비, 면접 스킬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카피챗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계된 분들이 직접 우리가 섭외해가지고, 물론 익명으로 서로 만나죠. 직접 내가 궁금한 점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입사한 후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칭을 해드리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나의 경력 발전 목표 수립하고, 수립한 대로 경력을 차근차근 만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도와드리는 거. 이런 형태로 세분해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내게 필요한 부분을 띄어서 모듈화해서 부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더 구체화된 자료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한번 쭉 보시고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짚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이 본인에게는 어떠셨어요? 일단은 뭔가 이렇게 넘버링해서 할 만큼 구체화가 좀 안 됐었는데 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좀 좁혀져서 좀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진 만큼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얘기하신 내용 기반으로 앞으로 하겠다면 어떤 부분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조언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F&B 쪽에 기반한, 아니면 좀 관련돼서 유관하게 하는 뭐 배달이나 식사쪽 이런 프랜차이즈에 연계된 산업의 CRM이나 관련된 PM 쪽으로 먼저 산업군을 좀 좁혀서 지원을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신입을 뽑는 PM을 넣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꾸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느낀 거,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 아까 본인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보다 훨씬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강력하세요. 특히 이제 조리 있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세요. 그 면은 두 가지 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입사 때, 입사를 하기 위한 면접 때 강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실무를 할 때 다른 분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강점이세요. 다른 말로 향후 PM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율되는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주도하에 본인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출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실 거예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거 제출하실 때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면접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